안녕하세요, 신킹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갑을 만들어 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요. 요런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떤 실로 장갑을 만들면 좋은지 그거를 잠깐 이야기하고, 이 장갑의 사이즈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코 잡고 이렇게 엄지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장갑은 제가 울실이랑 그 다음에 모헤어를 합사했어요. 이게 포실포실한 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엄청 포실포실하고 꽤 따뜻해요. 상당히 부드럽고요. 약간 기분 좋은 부드러움. 이렇게 편물을 만들었을 때 왠지 금방 목욕한 아기 머리를 만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부들부들함인데요. 이 장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실은요, 울사와 모헤어 이 두 가지 실을 합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면 둘 다 라나그로사라는 테리 브랜드에서 나온 실이고요. 이 실의 이름은 쿨울 멜란지예요. 혼용률을 보면 100% 메리노 울인데 퓨어 엑스트라 파인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메리노 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멜란지 색상이에요. 화면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아주 균일한 회색 톤은 아니고 화면은 조금 더 차가운 느낌으로 나오네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고 아주 살짝 하얀기의 멜란지 느낌으로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3에서 3.5mm 바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이에요. 이 실과 이 모헤어를 합사를 했어요. 이 모헤어는 실크 헤어 2.0이고 슈퍼키드 모헤어가 70% 들어가 있고요. 30%는 실크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산네스간의 틴실크 모헤어 이런 걸 보면 엄청 가늘잖아요. 가느다란 그 가운데 심지를 중심으로 모헤어들이 이렇게 포슬포슬 붙어 있는데 이건 조금 그 실들이랑은 다른데요. 까만색으로 좀 비교적 굵은 실에 심지가 있고 그 주변을 모헤어들이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진짜 베넷머리의 부드러움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부드러움이고요. 이 까만색이 떴을 때 너무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렇게 합사를 했을 땐 얘도 결국 멜란지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래 가진 멜란지에다가 이 까만색이 살짝 두드러져서 비슷하게 그냥 멜란지 톤으로 느껴지는 정도여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3.5mm 줄바늘을 사용했습니다. 뜨다가 중간에는 숏팁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숏팁을 사용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뜰 수 있긴 한데 이 아랫부분에서는 숏팁이 조금 버겁더라고요. 코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 숏팁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그나마 편안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넓어진 부분을 반복해서 뜰 때는 몰라도 여기 시작 부분은 요 긴 바늘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양말실을 뜰 때는 비교적 요런 실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갑실도 혹시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온성이 좋다고 여겨지는 실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울과 모헤어를 합사하는 게 따뜻하다. 보온성을 서로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합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니면 그냥 울로만 뜰 경우에는 배색 뜨기를 해서 제가 그 아마 겨울 손뜨개 소품 이야기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네이비색 벙어리 장갑이 있었는데요. 그 벙어리 장갑 속을 보면은 배색이 되어 있어서 속에 실이 두 겹으로 걸려있게 되는 그런 장갑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배색을 하면 요 면이 다 두 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다. 보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을 뭐 배색을 하거나 단색으로 뜰 거라면 이렇게 모헤어와 울을 합사하라는 이야기도 받고, 그리고 또 아예 펠팅이 되는 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뜬 다음에 펠팅이 되도록 그 세탁을 한 뒤에 펠팅을 하고 나면은 이 실들끼리 서로 이렇게 더 조직감이 치밀해져 가지고
이 사이로 바람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팅이 되는 실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울이랑 모헤어를 합사하는 게 좀 더 기본적인 장갑 뜨는 걸 보여드리기엔 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장갑 실에 대한 조언 중에서 게이지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실만 해도 3에서 3.5mm 바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실도 그렇게 가느다란 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도 보면 모헤어가 사실 이게 권장 바늘은 의미가 없긴 한데 3에서 4mm 바늘을 사용을 한대요. 요 두 개를 3.5mm로 뜨는 건 정말 좀 쫀쫀하게 뜨는 편인 거예요. 제가 똑같은 조합으로 후드를 뜨려다가 그만둔 게 있거든요. 얘를 제가 메리아스 뜨기로 해서 4.5mm 바늘로 떴어요. 4.5mm 바늘로 떴을 때 가장 뭔가 너무 성글지도 않고 너무 쫀쫀하지도 않고 4mm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합사했을 땐 4에서 4.5mm 정도 바늘을 쓰면 조금 더 맞는 편안한 핏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편안한 핏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이 사이로 바람이 좀 든다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떴던 핸드워머나 손모아 장갑 같은 경우는 손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게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장갑실을 선택하는 요령을 보았을 때 게이지를 원래 뜨는 것보다 더 작은 바늘을 사용하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일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메리아스 뜨기 4.5mm 혹은 4mm 정도 뜨면은 좀 적당할 것 같은 이 조합을 가지고 3.5mm 바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끼고 나가 보니까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지만 속에 이미 포근한 공기를 이 아이가 충분히 머금고 있어줘서 저한테는 충분히 따뜻한 장갑이었어요. 꼭 이렇게 울과 모헤어를 합사하지 않아도 원래라면 4에서 4.5mm 정도 바늘을 사용하는 실을 가지고 한 호스 혹은 두 호스 정도 낮은 사이즈의 바늘로 3.5mm 바늘로 사용해서 조금 쫀쫀하게 게이지를 내보시고 장갑을 뜨시면 더 따뜻한 장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5mm 바늘을 사용했고 10cm, 10cm 게이지가 가로로가 21코, 세로로는 30단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게이지를 얻을 수 있는 실과 바늘의 조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장갑의 사이즈는 제 손에 맞춰봤어요. 손 사이즈라고 하면 이렇게 손의 너비 그리고 손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작은 손은 아니라서 조금 크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바닥에 줄자를 대고 손의 가장 넓은 부분 이쯤이겠죠? 여기를 댈게요. 그리고 줄자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가장 넓은 부분이 18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손 둘레인 18cm를 기준으로 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손 길이는 이제 토업 양말 뜨듯이 이제 손에 끼워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제 손의 길이는 18cm 손 길이도 그래서 18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장보다는 이 둘레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요. 손 둘레 18cm에 맞는 장갑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잡기를 해야 되는데요. 30코를 잡을 거고요. 신축성 있는 캐스트온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올드 노르웨이지안 캐스트온을 사용할 거예요. 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혹시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코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남기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따로 클립으로 만들었던 올드 노르웨이지안 캐스트온 영상에서는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매듭을 지어서 만들어도 되고요. 매듭을 짓지 않고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서 이 상태로 한번 코를 잡아 볼게요. 매듭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다음 바늘에 맞도록 검지를 이렇게 당겨서 매듭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그다음 이렇게 새총 모양으로 손가락을 만들어 준 뒤 엄지에 있는 여기 두 가닥의 밑으로 갔다가 바깥쪽만 가지고
다시 돌아서 걸고 돌아온 뒤 검지를 가지고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엄지 쪽에 있는 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들어가서 오른쪽 한 가닥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늘 밑으로 눌러줬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 올게요. 그 다음 위로 바늘을 올려서 이번엔 검지에 있는 왼쪽 가닥을 다시 걸고 몸쪽으로 당겨 오는데 요 V자로 통과시킬 거예요. 지금 이렇게 X자로 교차되어 있는데 이것에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통과시킬 건데 지금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좁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엄지를 틀어줘서 이 사이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까 링크 걸어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좀 복잡한 거 싫으시면 롱테일 캐스트온 그냥 마코 잡기로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신축성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올드 노르웨이지안 캐스트온을 사용했습니다. 저먼 트위스티드 캐스트온이라고 하는 방법이랑 같은 방법이고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커프다운 양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혹은 원하는 방법으로 30코를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30코를 잡았고요. 끝에는 실 정리할 때 쓸 수 있을 만큼만 남으면 충분히 잘 남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일자가 되어 있는데 원통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잡은 코드를 반으로 혹은 셋으로 나눠주면 좋은데요. 절반으로 적당한 곳에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절반으로 나눠서 둘 다 일단은 바늘에 실을게요. 바늘로 옮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들이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방향 그대로 이것들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돌아가 버리면은 편물을 떴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밴드 모양의 원통이 아니라 메비우스 띠처럼 자라게 돼서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을 나눈 부분이 삐뚤어진 건 아닌지 편물을 이렇게 놨을 때 안뜨기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코를 잡으면서 이쪽이 지금 안쪽 면이 돼서 안뜨기 모양이 있는데요. 모두가 이 안뜨기 모양인지 이렇게 바늘을 평행하게 놨을 때 안뜨기 모양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막 삐뚤어져서 꼬여있지 않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잡고요. 원통으로 뜰 때에는 실이 여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떠야 되는 차례는 여기니까요. 여기부터 뜨기 시작할게요. 떠야 되는 코들은 그대로 바늘 위에 두고 반대쪽 바늘을 뽑아 올게요. 이때 이 실은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가지고 옵니다. 실은 아까 뒤로 넘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원통을 뜨기 시작을 하는데 원통이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마커를 지금 걸어 둘게요. 마커를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무뜨기를 뜰 거예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기를 꼬아뜨기로 하면 조금 더 선명한 고무단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겉뜨기 하는 고무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떠줄게요. 네, 아까 바늘에 걸었던 코들은 다 떴고 뜨고 나면 180도 뒤집는 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줄에 있던 코들을 바늘로 쭉쭉쭉 옮깁니다. 밀어넣으면 옮겨지고요. 조금 뻣뻣할 수 있지만 처음에만 그렇고 뜨다 보면 괜찮아져요. 다시 마찬가지로 실은 항상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방금까지 뜬 코가 걸려있는 바늘에서는 이 코들을 줄로 옮기고요. 이렇게 해서 쭉 뜨기 시작할게요. 다시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떴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 아까 우리가 마커를 걸었던 그 자리까지 돌아왔다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뜻이죠. 자세히 한번 볼게요. 꼬이지 않았는지. 꼬이지 않고 밴드 모양으로 잘 만들어졌네요.
이 첫 코와 첫 마지막 코 사이는 좀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 단 뜨면서 여기는 조금 좁혀줄게요. 편물을 지금 계속 여기서 갈라가지고 절반을 나눠서 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편물을 여기서 나누지 않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다시 마커를 잘 걸고 떠보겠습니다. 아까 바늘을 끝까지 뜨고 다시 여기 편물을 나누는데 아까는 이 마커가 있는 데서 자동적으로 나뉘었다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나누면 여기가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눴다면 뭐 한 2코 뒤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곳에서 매직 루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편물을 갈라가지고 여기를 넓게 만들잖아요. 편물을 갈라서 한쪽은 바늘에 한쪽은 줄에 이렇게 놓고 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르는 부분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코들보단 갈라진 부분이 코가 넓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이거를 계속 가르다 보면 여기가 틈이 아주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원통형으로 뜰 때는 매직 루프를 하든 장갑 바늘을 사용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다시 뜰게요. 고무단 두 번째 단이죠. 한번 볼게요. 좀 좁아졌는지. 그렇죠? 아까 여기가 조금 늘어지긴 했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넓게 해서. 근데 아까 그 엄청 넓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좁아졌죠. 이런 식으로 갈랐던 부분을 조금 옆으로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여기를 좁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무단을 이 끝단에서부터 적어도 4cm는 되게 만들어주세요. 고무단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취향이 다 다를 거예요. 조금 짧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긴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긴 게 아무래도 보온성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으면 짧은 장갑과 옷 사이에 좀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만큼 보온성이 떨어져서 저는 한 5cm 정도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 장갑도 제가 4cm라고 뜨긴 떴는데 그렇게 엄청 길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범한 정도의 길이가 될 것 같고 조금 긴 걸 좋아하신다 싶은 분들은 5cm까지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5cm를 뜰게요. 원하는 만큼의 고무단을 뜨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우리가 원통뜨기를 시작했던 이 부분, 마커를 걸어둔 부분에서 고무단 뜨기를 끝을 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손목 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7코를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7코를 어떻게 늘리냐면 일단 마커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단의 시작점을 그대로 표시하고요. 5코를 겉뜨기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두 겉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5코를 겉뜨기 하고 나면 코를 늘릴 건데요. 왼코 늘리기, 오른코 늘리기 뭐 다 상관없는데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왼코 늘리기로 쭉 통일해서 모든 7코를 다 왼코 늘리기로 떠줄 거예요. 왼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코와 이 코 사이에 여기에서 늘릴 건데요. 코와 코 사이에 가로로 싱커루프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싱커루프를 끌어올려서 한 코를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왼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서 싱커루프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늘을 찔러 넣고 겉뜨기를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4코만 뜨고 4코만 겉뜨기 하고 한 코를 늘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싱커루프를 왼바늘로 앞에서 뒤로 넣어서 들어 올리고 그리고 겉뜨기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뒤에 걸려있는 뒤에 다리 뒤쪽 사슬에서 이렇게 찔러 넣어서 겉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코 늘리기가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5코가 남을 때까지 4코를 뜰 때마다 한 코씩 늘려주세요. 왼코 늘리기를 하고요. 다음 5코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5코를 뜨고 그리고 한 코 늘리기를 하겠습니다. 마커 바로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7코가 늘어났습니다. 전체가 37코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총 37코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마커를 시작 부분에 잘 걸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겉뜨기를 18코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엄지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18코를 떴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숫자는 틀리면 안 돼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18코를 떴으면 여기를 엄지 자리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마커를 하나 걸어 줄게요. 다음 겉뜨기를 한 코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커를 하나 더 걸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겉뜨기를 할게요. 테스 달린 마커로 표시한 단의 시작점까지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방금 이 마커 2개로 엄지가 생길 부분을 표시를 해뒀으니 여기를 점점 코를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의 통이 이렇게 있다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엄지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엄지 부분을 표시한 마커까지는 쭉 겉뜨기를 합니다. 마커 직전까지 떴고요. 그러면 마커를 일단 오른 바늘로 옮기고서 바로 이 첫 코를 뜨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 코 늘리기를 할게요. 오른 코 늘리기는 아까 왼 코 늘리기에서 만졌던 그 싱커루프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싱커루프를 이번에는 왼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한 코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전부 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왼코 늘리기 할 땐 뒤로 겉뜨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좁지만 이 앞쪽으로 겉뜨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 2개를 잘 활용해서 이 앞부분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오른코를 늘려서 이번에는 아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그냥 원래 우리가 한 코 겉뜨기 했던 마커와 마커 사이에 한 코는 그대로 겉뜨기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마커가 있는데요. 두 번째 마커를 옮기기 전에 이번에는 왼코 늘리기를 할게요. 앞에서 바늘을 뒤로 찔러 넣어서 뒤쪽 사슬에다가 겉뜨기를 하는 게 M1L 왼코 늘리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한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늘어나는 모양으로 엄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왼코까지 늘리고 나면 마커를 오른쪽으로 바늘로 넘기고요. 다시 쭉 겉뜨기를 할게요. 우리가 단의 시작을 표시한 마커까지 겉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단의 시작을 표시한 마커까지 뜨고 나면 지금 우리가 엄지 부분을 만들기 위한 늘림단을 한 단을 완성을 한 거예요. 양말을 만들 때는 늘림단을 한 단하고 평단을 한 단하고 그래서 두 단에 한 번씩 코늘림을 했다면 이번 장갑에서는 세 단에 한 번을 코늘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코늘림을 한 단을 여기까지 돌아와서 끝냈죠. 그리고 나면은 요거를 옮기고서 새로 시작하는 한 단도 평단을 뜨고 그리고 다시 평단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아무 늘림코 없는 겉뜨기, 전체 겉뜨기 단인 평단을 한 단 더 뜨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단에 한 번씩 코를 늘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세 단에 한 번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엄지 부분에 첫 마커까지 왔고 마커를 오른쪽으로 넘긴 뒤에 아까 늘렸던 코를 그대로 겉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 그냥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조금 늘림 코들은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떠주시면 되고요. 계속 그냥 겉뜨기만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단 더 뜰게요. 늘리는 부분이 없는 그냥 전체 겉뜨기 단을 총 2단 반복하고 다시 늘림단에서 만나겠습니다. 평단 2개를 떴고요. 늘림코 없는 그냥 전체 겉뜨기 단을 2개를 뜨고 이번에는 늘림단을 뜨고 있는데요. 늘림단 차례가 되면
마커 앞까지 뜬 다음 여기 엄지, 요 마커와 마커 사이에서만 코를 늘려주는데요. 첫 마커를 일단 오른바늘로 옮깁니다. 그리고 항상 코 늘리는 위치는 마커를 넘기자마자 혹은 마커를 넘기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늘릴 때에는 마커를 넘기자마자 오른 코 늘리기를 하면 돼요. 다시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번에는 앞쪽 사슬에다가 코를 바늘을 찔러 넣어서 겉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사하는 경우에는 두 코 모두에 잘 찔러졌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코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 다시 쭉쭉 겉뜨기를 할게요. 겉뜨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요 마커 바로 직전까지. 요 마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엄지 부분이 끝나는 바로 마지막 코, 그러니까 첫 코와 마지막 코에서 코늘림을 하는데, 아까 첫 코에서 오른 코 늘리기를 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왼 코 늘리기를 합니다. 왼 코 늘리기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그렇게 되면 이 싱커루프가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으면 왼 코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잘 찔러 넣은 셈이에요. 이렇게 한 싱커루프를 들어 올려서 뒤쪽 사슬에다가 겉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커를 옮기고 다시 쭉쭉 겉뜨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늘림단을 한 단 하면 다시 평단을 두 단을 뜰 건데요. 이렇게 늘림단과 평단을 반복하는 무늬에 있어서 방금 코를 늘렸는지 평단을 뜬 건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코 모양을 보면 됩니다. 이 실이 지금 그렇게 막 무늬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보기 어려울까 싶기도 한데, 보자면요. 이 겉뜨기 코는 이렇게 V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V자라고 하면 이 V자가 같이 하나가 이렇게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온전한 건데, 그러니까 바늘에 걸려 있는 코 아래로 V자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죠. 이렇게 C오자 말고 이렇게 V자로 짝을 이루고 있어야 온전한 한 코인데요. 코를 늘린 부분에서는 온전한 이 V자가 아니라 이렇게 반쪽짜리만 생깁니다. 이렇게 반쪽, 이렇게 반쪽. 아니면 왼코 늘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쪽, 이렇게 반쪽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쪽만 있는 부분은 코를 늘린 거고요. 늘림단 한 단이라고 세면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V자 개수가 그 위로 늘림단을 몇 단 했는지 셀 수 있는 그런 구분이 되는, 온전한 V가 몇 개 있는지를 세면 늘림단 위로 평단을 몇 단 떴는지 셀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림단 한 번, 그 다음에 평단 두 번, 그러니까 총 3단에 한 번씩 늘리는 걸 총 6번 반복을 할게요. 6번을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를 표시한 마커와 마커 사이에 여기에 15코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손바닥에는 총 36코가 있고요. 여기에 15코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늘림단 한 번, 그리고 평단 두 번, 이 3단에 한 번 코 늘리는 걸 반복을 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절반을 끊어 갈게요. 다음 주 영상에서 손마저 마무리하고 엄지까지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